예, 안녕하세요. 구정모입니다. 주말, 휴일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예. 이제 좀 코로나 그 상황이, 조금 좀, 뭐 안정화까지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수업을 뭐 조만간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 물론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좀 상황이 좀 변화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언론 통해서 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상 없이 우리 실질적인 개강 일단은 지금 4월 27일 월요일이 우리 첫 등교일 이제 계속 좀 수년이 됐었죠. 그래서 수년이 됐는데 27일 날 등교일로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공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지금 좀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뭐 저는 교수로서 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오늘이 우리 5주차예요.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라고 또 말씀하실 분이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좀 배경 설명과 우리 그 교과 과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뭐 변경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고 수시로 여러분들하고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네 과목 지금까지 4주차 4주를 이제 좀 공부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는 그 팀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도 한번 강의를 해봤고 또 이제 총 포함해서 4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나누면서 과거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적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과목은 좀 산수 과목으로서 학과에 또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교양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들이라서 저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적자원 관리 수강을 선수 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본적인 내용은 이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상황이 이제 그 교과 운영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뭐 과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난이도를 조금 좀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뭐 강의 자료는 어느 정도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강의 자료를 해당 내용이 어려우면 제가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뭐 기존 내용을 활용을 하되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드리고 이제 실제 우리 등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바로바로 물어보셔서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 지금 경영학 전공이죠. 물론 이제 뭐 외부 학과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막 가능하다라고 하면 경영학과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중간중간에 아마 용어에 있어서의 좀 이해 곤란함이 좀 어느 정도는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인사조직 업무를 물론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게 정확한 용어의 사용 또 그 정확한 그 용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돌아가서 그 상황을 좀 반출을 해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뭐 정기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우리 수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어들 그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용어의 중요성을 조금 좀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으로 인사 부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좀 제가 일을 좀 했었는데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도 뭐 인턴하는 분들도 많았고 뭐 과제도 제가 실제로 뭐 회사에서 부여도 많이 했었고요. 또 면접도 좀 이렇게 뭐 많이 봐왔는데 용어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예를 들어서 면접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용어 사실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용어를 일단 정확하게 쓰지 않으시면 이거는 비단 뭐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용어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적자원 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전사, 이제 회사의 상황 기준으로는 전사, 회사 내의 모든 조직에서 또 부서에서 사람들 간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랭귀지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그러한 어느 정도 기업체들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없이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러한 향후에 이제 면접 진행, 또 기업체에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한 여러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집중적으로 사실 뭐 공부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상황이 뭐 그래도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수강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용어는 조금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꼽아본 용어는 역량이에요. 우리가 역량이라는 용어, 단어를 이해를 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평상시에 저는 이제 인적자원 관리 영역에서의 역량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영역이라서 영역이고 용어라서 저 스스로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용어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 뭐 지원을 하신다라든지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라든지 인턴을 하신다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신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직무 역량,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직무 역량이라는 전문적인 좀 용어를 써서 통용되는 랭귀지를 써서 본인의 직무 역량 향상 노력을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수행을 해왔고 책임감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필이 뭐 속된 말로 그 채용 담당자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뭐 부서장한테 좀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류라든지 면접 내용에서 그러한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친구들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더 주의 깊게 그 지원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중요성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첫 번째로 competency, 역량이라는 용어를 좀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뭐 직무 역량, 뭐 기술 역량, 행동 역량 여러 가지 뭐 용어로 제가 많이 붙여다가 썼는데 역량이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적자원 관리 또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경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역량 관련된 내용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좀 뭐 조사한 내용도 있고 연구한 내용도 있고 한데 한번 제가 아는 범위 한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도대체 이 개념이 무엇인지, 역량, 뭐 capability, 능력 이렇게 뭐 유사한 용어도 있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역량, 능력, 도대체 역량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번 히스토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량이 왜 역량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으며 왜 역량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인사조직 관련된 내용을 활동을 펼친다라든지 또는 인사조직이 아니더라도 각 현업에서 직무 역량, 구성원의
해당 부서원의 전문적인 기술 역량이라든지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히스토리, 왜 그게 등장을 했나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량의 구조, 이제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회사에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려면 그 구조가 어떻게 조직 내에서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는 좀 뭐 사례라든지 기업 현장에 좀 적용되는 부분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이미지화, 역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의 활용, 사실은 뭐 시사점으로 좀 제가 제목을 하려다가 시사점 너무 뭐 괜히 뜬구름 잡는 뭐 용어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역량의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거나 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향후에 조직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역량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분이죠. 거스 히딩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저 위에 제가 오타가 있네요. 괄호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름에 영문 이름에. 히딩크가 요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2년이었나요? 2002년 한일 공동 올림픽에서 공동 월드컵이었죠. 그 당시 뭐 아주 사회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기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TV라든지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거스 히딩크라는 분이 굉장히 리더십과 역량이, 감독으로서의 역량, 여기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감독으로서의 역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명확하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죠.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잘 갖추고 있고 그 역량을 잘 발휘를 한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뭐 중국이라, 제가 기억에 뭐 중국의 뭐 대표팀도 프로팀인가요? 중국의 뭐 일부 리그 프로팀도 맡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해외에 따른 국가 대표급 국가 대표를 하는 축구선수, 축구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뭐 책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 거스 히딩크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가진 감독으로서의 뭐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역량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게, 이 거스 히딩크가 가진 역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나라에 부임을 해서, 물론 초반에 지금 부침을 겪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활용하고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축구팀도 하나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찰하고 또 리드하고 중간에 뭐 면담하면서 피드백도 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이 A라는 팀원이 A팀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B팀에는 어느 정도에서 배치가 된다면은 이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 A팀장, B팀장 또는 그 A팀과 B팀이 속한 사업부장과 논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과도 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에 리더의 자질, 역량인데요. 웃기는 거는, 재밌는 거는 거스 히딩크가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리더십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서술을 하신 제가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 없냐? 많죠.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국가대표팀 맡고 계신 우리 박항서 감독, 그분도 사실은 축구 선수셨죠. 당연히 뭐 코치도 하시고 오래 하시고, 물론 본인은 거스 히딩크 밑에서 배운 게 8할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동안 그분이 배워온 본인의 경험과 또 그분의만의 리더십, 그리고 거스 히딩크 밑에서 배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낙담을 하지 않고 굉장히 잘 이용을 하신, 활용을 잘 하신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용어를 뭐 활용 이렇게 뭐 이용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엄청난 분이죠. 박항서 감독님도. 그래서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키가 좀 작으신 편이고 예전에 뭐 실업축구 예전에 뭐 80년대 제가 80년대 프로야구 제가 잠깐 여담인데 제가 우리나라 프로야구 있잖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아마 80년대 중반일 텐데 개막을 한 게 제가 개막할 때 오비 베어스 여러분들 지금 두산 베어스 아시죠? 오비 두산 베어스가 맞나요? 네, 두산의 전신이 오비 베어스인데 오비 맥주에서 한 거기 어린이 1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서 엄청 기뻐하고 선물도 많이 받고 막 굉장히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거로 기억이 되는데 잠깐 벗어났네요. 예. 박항서 감독님이 아마 그 당시 80년대 90년도에 실업팀 그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축구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업 리그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 전문 이제 자유시장 계약 체제 하에서 이제 프로 리그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그 당시 실업 그 리그에서 또 박항서 감독님이 그다지 거스 히딩크 감독님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환경이 다르시잖아요. 박항서 감독 물론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적응을 못하셔서 박항서 감독님도 처음에 가셔서 주변 시선이라든지 또 뭐 주변 여건 아무래도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한 뭐 이런저런 여건이 베트남이 뭐 우리나라보다 좋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다만 본인의 신념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어떻게 보면 쌓아온 역량이죠. 그 내용을 종합을 하면 본인이 축적을 할 내용이 그래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요구되는 성과를 그 감독으로서 요구되는 성과를 굉장히 높이 냈다라는 점에서 이 역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역량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조금 예전보다는 관심이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전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스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위에 제목이 좋네요. 그죠? 제가 썼지만 명선수가 반드시 명감독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죠? 예. 그거는 뭐 사례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 필요한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선수와 감독에게 요구되는 성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성과를 내기 위한 필요 역량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 필요한 능력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한 3년 후에 좀 더 트레이닝을 시키고 3년 후에 조금 더 리더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고 좀 지도를 해주면 팀장으로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육성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일은 물론 많겠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일도 많이 부여가 되겠지만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그 팀장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3년 후 정도면은 충분히 축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서 육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적 사고방식 맨 마지막에 써 있는데요. 평가 보상 등 이렇게 인사 영역에 있어서의 이런 각종 제도, 정책을 실행할 때 역량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사용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petency based 사고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통용되는 용어와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의 개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죠. 뭐 역량이라는 게 들쑥날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항시적으로 항상성을 가지고 본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발휘를 해야 그게 역량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뭐 관찰을 통해서도 뭐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관찰을 하면 그 해당 직무의 일을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또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뭐 행동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 특성을 분석을 해서 해당 필요한 역량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업무가 다르면 요구되는 역량도 당연히 그래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어빌리티라는 용어도 있고 뭐 컴피턴스라는 용어도 있고 막 헷갈려요. 그죠? 능력이라는 용어, 역량하고 뭐가 다르지?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힘, 능력이라는 부분이고 역량, 뭐뭐를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뭐 지식, 기술 수준 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이제 밑에 표를 보면 능력, 어빌리티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역량은 조금 좀 범위를 넓히게 되고요.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재밌네요. 그죠? 팀장 선발을 할 때 보통 3배수로 올라가요. 3배수, 뭐 2배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뭐 다른 팀장도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 면접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1, 2차 면접을 통해서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팀장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을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게 팀장 보임 과정이에요. 그죠? 이것도 아까 인사, 평가하고 제가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임,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역량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바로 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요새 언택트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등교일 전까지는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연구자들 맥클러랜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 역량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ability to perform the actual task, 예. 어떠한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예. 그러니까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의미를 합니다. 밑에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요것도 아마 맥클러랜드가 아마 정의한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KSA. 아마 향후에 이제 회사에서 인재 육성 관련된 내용을 접하시게 되면은 KSA라는 약어, 이 약어 세 대문자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역량의 우리 조직 내에서의 종류를 관점을 세 가지로 보는데 지식, 기술, 태도 요 세 가지로 봅니다. 뭐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요 세 가지로 보면 큰 무리는 없고요. 지식적인 부분, 이 부분은 직무 관련 지식 또는 직무 연관된 지식, 뭐 일반 상식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킬, 이 스킬은 실질적인 직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 배송 업체라고 하면 배전 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 자격, 기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 관련된 전기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attitude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사고 방식 이러한 부분도 좀 사전에 정의를 해서 이 회사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KSA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기술,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역량의 주요 요소로 보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역량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이 파일은 너무 이게 길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쉬고
그 역량의 기원, 그러니까 역량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역량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어 왔고 능력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고 잘 쓰여 왔는데 왜 역량이라는 단어가 현대 기업 조직에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왜 사람들한테는 그 역량이라는 개념과 회사에서의 역량에 대한 실행 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역량의 구조, 역량의 활용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파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역량에 대한 개념은 총 3개의 파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